안녕하세요.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. 최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죠. 그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할게요. 이 사건으로 8.15 광화문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다. 허가되지 않은 광복절 집회만으로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. 광복절 집회는 경제 성장률 0.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.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이 살인자다,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.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첫 번째 부분,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. 이 확진자 수라는 게요, 상당히 웃깁니다. 조사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확진자는 늘어요. 조사는 개체수가 적으면 확진자 수가 적어요. 정부가 입맛에 따라, 상황에 따라, 처지에 따라 확진자 수를 늘리려면 검사 개체수를 확 늘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정직하게 이런 걸 발표를 하면은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, 그럼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. 그런데 몇 명 조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. 확진자가 얼마큼 나왔다,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.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뭐 엄청나게 추적을 했죠. 기지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일이 전화해서 협박하고 압박을 가해서 검사를 받게 했죠. 그러니 확진자가 늘 수밖에요. 게다가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. 여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꽤 많아요. 그것 때문에 반발들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. 아무튼 정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. 놀라운 거는요, 전철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. 더 놀라운 거는요, 8.15 때 해운대에서, 광안에서 8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놀이를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. 광화문에서만 확진자가 생기는 이 기적을 문재인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,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왔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술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. 이 국가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. 몇 명이나 나왔는지 밝혀보세요.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? 대체 몇 명이 죽은 거예요? 그리고 죽은 사람들 중에 기저질환이 아니라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밝혀내셔야 됩니다.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숫자예요. 그런데 마치 독감 사망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. 참 거짓이에요, 거짓. 세 번째로, 광복절 집회가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켰다. 진짜 말 그대로 웃음이 나옵니다.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 거는요,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요, 문재인 정부입니다. 노조들 편만 들고 기업들을 박살낸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?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? 부동산 값을 천전부지로 올려놓은 거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? 전세도 얻지 못하도록 전세값 폭등시킨 거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?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. 광화문 집회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. 와,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.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,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살인자들이다. 그러면은요, 문재인 정부야말로 살인마 정부입니다. 중국의 마스크는 왜 그렇게 많이 보냈대요? 의사협회가 그토록 수없이 반복해서 입국 금지시키라고 요청을 했는데 싹 무시하고 입국을 허용한 이유는 뭐래요?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5일장을 열어서 5일간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? 문재인 정부잖아요. 정부가 임시공휴일, 있지도 않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더 많은 인파가 더 많이 몰려들고 놀러 다니게 만든 게 누구예요? 1600억이 넘는 엄청난 외식 쿠폰을 막 쏘아대서 마음껏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게 만든 게 누구예요?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자면요, 한도 끝도 없어요. 자, 닦아놓고 얘기합시다.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게 광화문 집회 때문입니까? 정부의 실책 때문입니까?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실책 때문입니다. 그런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몰아가요? 나중에 말 바꿔서 주동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? 주동자든 참가자든 마찬가지예요. 그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. 애국자들이죠. 시민들이죠. 날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죠. 적어도 국가의 리더급 되는 사람이라면 전 국민을 품어야죠.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야죠.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면은 전부 다 찍어 누르니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. 얼마나 균일심해요.
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분열이 심하고 균열이 심하고 서로 적대적인 나라가 된 적이 언제 있었을까? 지금 말고는 없는 거예요. 자기 편이 아니면은 다 찍어 누르는, 적폐 취급하는, 심지어 살인마까지 언급하는 이 끔찍한 문재인 정부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장단컨대 이렇게 했던 거 다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도로 날아갈 겁니다. 도로 얻어맞을 겁니다.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. 8.15 광화문제에 참석하고 나서 굉장히 가슴 아리한 사람들이 많아요.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났거든요. 두려웠다고 그래요. 후회도 했다고 그래요. 정말 가슴 아리 많이 했더라고요.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,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더라고요. 2주 동안 오지 말라는 얘기 들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.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모여야 될 때 힘을 내세요. 다시 모이십시다.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뒤집어 엎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할렐루야.